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점점 날씨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과일이 좀 맛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과도 맛이 굉장히 맛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햇빛이 좀 더 쫙 나와서 좀 맛있게 과일이 좀 쫙 좀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과일값이 좀 비싸지요. 좀 과일값도 좀 내리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그 추석이 되었으면 바람해 봅니다. 아, 오늘 어떤 분이 질문했냐면 건강검진을 안 받았더니 자꾸만 뭐 검사 받으라 뭐 검사 받으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건강검진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 이거 지난번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정리해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 어떤 것만 받는 얘기야. 꼭 필요한 것만 받지 검사 항목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 기본검사 이외에 어떤 검사를 추가할까? 이거 고민됩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검사 항목이 많으면 뭐가 좀 조기 발견해서 뭐가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립암센터가 2022년도 검진 경험자 이 사람들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PET-CT로 뭐 이렇게 뭐 숨은 암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게 한 70%.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종양 표지자 검사를 받겠다는 비율도 91%나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착 눈을 뻘겋게 뜬 놈들이 또 있어요. 이런 심리를 간파한 검진센터에서 다양한 검사 항목을 포함한 검진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검진은 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또 뭐 숙박 검진은 70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이러면서요. 또 뭐 기본 검진 비용도 검진센터마다 어떤 데는 25만 양, 어떤 데는 99만 원까지 4배 차이가 난대. 이거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국가 건강검진과 국가 암검진이 있지만 검진센터들은 일반 검진을 따로 받아야 된다고 권유하고 있어요. 방식도 뭐 안내문, 모바일, 전화, 이메일, 그다음에 유튜브, 홈페이지, 앱 등 다양하게 뭔가 자꾸만 날라와요. 그런데 일부 민간 검진센터에서는 무슨 협회라고 그래요. 또 무슨 연구소 같은 간판을 달아서 이게 말 그대로 뭐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착각하는 이런 이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런 곳에서 무슨 특정 검사를 권유하면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무슨 뭐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압박감을 느껴요.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검사 항목이 많을수록 건강 유지에 뭐 도움이 될까 하는 그 의문점부터 정리합니다. 의학계의 석학단체, 우리나라 그 뭐 의사들의 석학단체인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검사 항목이 많을수록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고 실이 더 많을 경우가 있다 이게. 그래서 미국의 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 서비스 권고 등급에 A, B, C, D, I 등급으로 구분해 놨어요. D 등급과 I 등급은 불명확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예 이런 D 등급과 I 등급은 권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D 등급과 I 등급을 추가 검사 항목에 넣고 그걸 검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내과의사재단은
2012년도에 제작된 이런 권고 등급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것은 지워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하자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에서는 이 내과의사재단에서 제시한 현명한 선택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의사가 이와 같이 의학적인 근거와 개인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한 건강 위험 요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일반인과 공유해서 검사 여부와 검사 항목을 결정하는 공유된 의사결정 과정도 거칩니다. 이게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뭐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근데 이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런 의학적 이런 판단 근거와 개인에게 여부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검진은 개인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많은 거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이모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검진은 누구나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묻지마 검진이지. 그리고 이런 검진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의료기관과 수익 창출 산업을 위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 민간검진센터는 말할 것도 없고 국공립건강검진센터까지 이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권고하지도 않는 D등급과 I등급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니까 참 뭐 같은 의사로서 뭔가 좀 깨림칙한 것 같습니다. 양심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학 한림원이 발표한 슬기로운 건강검진 권고문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은 연계적인 건강검진은 할 필요가 없다. 여기 외국 같으면 전부 주치의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없죠. 그래서 동네 늘 다니는 동네 의원이 주치의로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을 위한 비타민 T 검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하루에 10분 이상 햇빛 쐬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뇌 MRI 검사 이거 미국 심장학회와 그 다음에 미국 암학회에서는 아예 무증상 성인은 대상도 아닙니다. 할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증상이 없는 노인의 치매 검사 증상이 없고 건강에 사는데 왜 치매 검사를 하냐 이 말이에요.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심혈관 위험도가 낮은 사람 증상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관상동맥 CT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굳이 추가 항목에 넣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실제 심장 관상동맥 질환자 이거 굉장히 사망의 위험이 높죠. 실제 2008년도 결과 보면 관상동맥 그 CT 검사 중에 1000명 중에 22%가 관상동맥 질환을 발견했어요. 근데 당장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은 15명밖에 안 된다 이게.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어요? 증상이 나타날 때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미국이나 영국어 이런 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치매 검사 이거 영국에서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치매 검사 꼭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제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하지 않는 이건 무슨 암 관련된 거고 권고하지 않는 암 검진 5가지. 이거는 슬기로운 그 의사 검진 권고문에 이거 5가지입니다. 그래서 권고하지 않은 암 검진 5가지. 그것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19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전 세계 유례가 없이 우리나라가 갑상선 암 환자가 급증했어요. 그 이유가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해서 갑상선 암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이거 검사하지 않습니다. 이해했죠? 두 번째는 일반인의 저설량 흉부 CT 검사. 담배를 30년 이상 핀 사람만 해당됩니다. 담배를 30년 이상 피지 않은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방사선 노출량이 요 흉부 CT 검사, 여기에서는 이제 방사선 노출량을 1년 자연 방사선을 2.4mm 15T라고 하는데 요 흉부 CT 검사를 딱 하면 2mm 15T에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방사선 수일량을 한꺼번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주 받으면 암 걸려서 죽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췌장암 검사를 특별히 할 필요 없다. 미국에서는 권고하지도 않습니다. 이해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건강검진 목적의 PET-CT.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자연 방사선 노출이 2mm 15T. 그런데 이거 PET-CT 검사라면 7.4mm 15T. 3년 받을 한꺼번에 받아요. 어떤 기록에 보면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이런 전신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딱 뭐 숙박하면서 하는 거 보면 33mm 15T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알려주지 않은 기록에 보면 33mm 15T.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흉부 CT 이런 것은 13mm 15T라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무서운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PET-CT 검사 7.4mm 15T야. 내년도에 한번 더 해보자. 15mm 15T. 그러면 어딘가 암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받을수록 오히려 해가 된다. 그래서 권고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명이 10년 이내 남은 이런 사람들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았어. 건강검진 뭐 일반 민간 세트에서 어서 받았어. 근데 이게 우편으로 날라와. 근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냐. 사후 관리 없어요. 그냥 그거 나눠준 끝이에요. 거기 종합소견에 그냥 뭐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방간 간 수치가 높네. 그 후속 조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유일한 건강 성적표, 건강검진 결과를 어떻게 동네 의사, 이 사람을 주치의로 활용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궁시렁대고 물어보면 그 의사가 뭐 더 좋은 거는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 전에 궁시렁대고 물어봐서 이런 검사는 할까요 뭘까 해서 검사 항목을 미리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협조 받고 가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검사 받고 와서 이런 거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게요라고 상담하라 이 말이에요. 명승권 대학원장.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대학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20년 동안 건강검진 이것을 시행한 결과, 경험한 결과 일반 검진은 1년마다 고혈압, 당뇨,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비만 4가지만 검사받으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년마다 국가암검진 시행하는 6대 암검사만 받아도 된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뭐 여기 의료센터 거기서 뭐 검사 항목을 추가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뭐 지금 나이는 어쩌고 가족력이 어떻고 뭐 주저리 떠는 거 다 그거 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돈벌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동네 의사와 자주 가까이 하면서 뭐 바카스 좀 사가고 사과도 좀 사가고 해서 주저리 떠들면서 음주, 흡연, 운동, 식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이 주치 개념으로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건강을 상담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내 건강 검진 결과에 대한 뭐 후속 조치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건 평상시에
식습관과 생활습관, 즉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먹고 나가서 맨발로 걷는 이 두 가지만 딱 실천하면 이런 검사 자체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이 건강검진 어떻게 받는 게 좋은가요? 추가 항목 할까요 말까요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니 뭐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이 외의 거 추가해서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